아빠의 장례식에서 내가 울지 않은 이유는 그가 이미 내 인생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23살의 가난뱅이 우버기사와 결혼한다고 선언했을 때 아빠는 나를 집안의 치욕이라 부르며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리고 지금 그 아빠가 우리 6번째 집 서울 강남의 5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살며 매일 아침 내 발밑에 엎드려 미안하다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이건 용서가 아니다. 이건 복수다. 내 이름은 김지은. 35살, 서울의 번화가에서 세운 패션 브랜드 지은 컬렉션의 CEO. 하지만 그 모든 성공 뒤에는 23살의 그 여름날이 숨어 있다. 그날 나는 아빠 앞에 서서 말했다. 아빠, 저 결혼할게요. 상대는 우버 기사예요. 이름은 박민준 씨. 아빠의 눈이 커지더니 곧이어 폭발했다. 뭐? 가난뱅이. 내가 미쳤어? 우리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명문가야.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치욕을 못 봤을 거다. 엄마는 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후 아빠는 나를 홀로 키우며 지은아, 너는 성공해야 해. 우리 집안의 자랑이 돼야 해라고 반복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서울대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인턴십을 거쳐 작은 브랜드를 시작할 때까지. 민준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비 오는 밤, 강남 클럽에서 술에 취해 우버를 탔다. 그는 조용히 운전하며 비가 너무 세네요. 집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가 따뜻했다. 가난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다. 그는 지방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우버를 하며 디자인 공부를 꿈꿨다. 우리는 곧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아빠에게 말했을 때 그는 내 가방을 챙겨주며 말했다. 나가. 당장. 내가 그런 놈과 결혼하면 난 내 딸이 아니야. 나는 울면서 집을 나왔다. 민준의 원룸으로. 그곳은 곰팡이 냄새가 났고 침대는 바닥에 깔린 요였다. 하지만 민준은 나를 안으며 지은아, 우리가 성공할 거야. 함께라면 치라고 속삭였다. 결혼식은 간소했다. 친구 몇 명과 민준의 가족만 참석한 동네 등록 사무소에서의 서류 제출. 아빠는 오지 않았다. 대신 편지가 왔다. 내 선택의 대가를 치러라. 난 내 엄마의 추모조차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 편지는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민준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그는 우버를 하며 낮에는 디자인 학원을 다녔고 나는 프리랜서로 옷을 만들었다. 첫 해는 지옥이었다. 월세를 내기 위해 민준의 차를 팔아야 했고 나는 밤새워 바느질하며 울었다. 아빠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버림받아야 해? 민준은 항상 시간이 우리를 증명할 거야 라고 했다. 하지만 아빠의 배신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중에 알게 된 비밀 아빠는 재벌가의 딸과 재혼하려 했고 나의 결혼이 그 계획을 망쳤다고. 아빠는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엄마와 결혼할 때도 가난한 사업가였다. 엄마의 집안 돈으로 사업을 일으켰고 엄마 죽은 후 그 돈을 탕진했다. 나를 성공시키려 한 건 나를 통해 재벌가에 제도약하려는 속셈이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복수로 바꾸기로 한 건 우리 브랜드가 첫 성공을 거둔 후였다. 지은 컬렉션의 첫 컬렉션은 히트했다. 한류 스타가 입은 한복 모던 드레스가 SNS를 타고 퍼졌다. 우리는 첫 집을 샀다. 강북의 작은 콘도. 그때 아빠가 처음 연락했다. 지은아, 미안해. 돌아와. 나는 웃었다. 아빠, 이제 늦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으로 옮겼다. 민준은 이제 디자이너가 됐고 나는 CEO. 아빠는 소문으로 들었다. 그의 사업은 파산했고 재혼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그는 거짓골로 내 사무실에 나타났다. 지은아, 용서해줘.
난 내 아빠야. 나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빠, 이제부터 제 집에서 사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아빠를 우리 집에 들인 건 그를 내 발밑에 두기 위해서. 그는 우리 5번째 집 여의도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6번째 집으로 옮길 때 나는 계획을 세웠다. 이 집은 특별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50억 원. 하지만 이 집의 비밀은 아빠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죄였다. 엄마의 죽음 사실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아빠가 술 취해 운전하다 엄마를 죽였고 나에게 사고라고 속였다. 그 비밀을 쥔 채 나는 아빠를 이 집에 가둘 계획이었다. 매일 그의 죄책감을 파헤치며. 첫째 날, 아빠는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서 한강을 보며 중얼거렸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이야. 나는 와인 잔을 들며 웃었다. 아빠, 이제부터 매일 저와 식사하세요. 그리고 엄마 이야기 해주세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아빠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민준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민준이, 이건 내 입맛에 맞을 거야.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라고 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편함이 스쳤다. 민준은 아빠를 용서하려 애썼다. 지은아, 가족이잖아. 과거는 잊자.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었다. 아빠의 배신은 단순한 버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깊은 상처였다. 어린 시절, 아빠는 나를 공주라고 불렀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더 그렇게 했다. 지은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지켜줌은 거짓이었다. 엄마의 장례식 후, 아빠는 사업에 몰두했다. 그는 엄마의 보험금을 투자해 작은 의류 공장을 샀다. 성공할 뻔했다. 하지만 도박과 사치로 망했다. 내가 20살 때 집은 압류됐고 아빠는 내가 성공하면 다 갚을게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서울대로 갔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텼다. 민준과의 만남은 그런 나에게 빛이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정직했다. 우버를 하며 언젠가 나도 디자이너가 돼서 지은이를 행복하게 할게라고 했다. 결혼 후 우리는 함께 브랜드를 키웠다. 첫 컬렉션 성공 후 투자자들이 몰려왔다. 우리는 한남동에 2번째 집을 샀다. 그때 아빠가 나타났다. 파산 소송 중이었다. 지은아, 도와줘. 내 엄마 집안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야. 나는 웃었다. 아빠, 그 돈은 엄마가 버린 돈이에요? 이제 제 차례예요. 아빠를 집에 들인 건 민준의 설득 때문이었다. 지은아, 내가 후회할 거야. 가족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수 없어. 민준의 그 말이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다. 아빠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민준과 여행 중 옛집 창고에서 엄마의 일기장을 찾았다. 오늘도 술 취한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어. 무서워. 지은이를 지켜야 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사고가 아니야. 그는 나를 죽였어. 하지만 딸을 위해 입 다물어야 해. 그 일기장은 내 세계를 무너뜨렸다. 아빠는 엄마를 죽이고 나에게 사고라고 속였다. 왜? 집안 체면 때문. 명문가 척하려던 그의 야망 때문. 나는 그 일기장을 숨겼다. 복수의 무기가 됐다. 6번째 집으로 이사할 때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이 집에서 엄마의 진실을 말하세요. 그러면 용서할게요. 그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사고였어. 하지만 그의 눈은 떨렸다. 집안은 현대적이었다. 스마트 홈 시스템, AI 조명. 하지만 밤이 되면 아빠의 악몽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여보, 나는 문밖에서 듣고 있었다. 민주는 걱정했다. 지은아,
왜 그래? 아빠가 불쌍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불쌍한 건 나였어. 23살에 버림받은 나 복수는 서서히 시작됐다. 나는 아빠에게 매일 엄마 사진을 보여줬다. 아빠, 엄마가 왜 죽었는지 말해요. 그는 피했다. 그만해, 지은아.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무너졌다. 저녁 식사 중 와인에 취해 내가 민준 같은 놈과 결혼 안 했으면 재벌가 딸과 재혼했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아빠는 소리쳤다. 내 놈 때문에. 가난뱅이 새끼.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은아, 나 갈게. 나는 아빠를 노려봤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죄를 다 토해내세요. 그날 밤 나는 민준을 안고 울었다. 하지만 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6번째 집 생활이 2달째. 아빠는 점점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 내 사무실로 가. 지은아, 오늘 미팅 도와줄까? 라고 했다. 그는 과거 사업 경험을 살려 아이디어를 냈다. 이 디자인, 한복 요소 더 넣어. 전통이 살아야 팔려. 놀랍게도 그의 조언이 브랜드 매출을 올렸다. 민주는 자버님이 도와주니 좋네 라고 했지만 나는 불편했다. 이건 복수였는데 왜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지?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더웠다. 펜트하우스의 에어컨이 웅웅거리는 소리 속에서 나는 아빠와의 대화를 피했다. 하지만 비밀은 점점 커졌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 아빠의 과거를 조사했다. 엄마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아빠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지만 뇌물로 덮었다. 증인은 사라졌고 기록은 조작됐다. 그 뇌물돈은 엄마의 보험금이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은행 기록. 하지만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 타이밍을 기다렸다. 아빠의 반전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는 갑자기 착한 아빠가 됐다. 민준에게 미안하다. 처음엔 내가 안 맞을 줄 알았어. 하지만 내 디자인 센스가 좋더라 라고 했다. 민준은 감동받아 아버님, 이제 가족이에요 라고. 나는 질투했다. 왜 아빠는 나에게는 차갑고 민준에게는 따뜻한가? 어느 밤 아빠가 내 방으로 왔다. 지은아, 내가 나 용서한 줄 알았어. 그런데 왜 그렇게 차가워? 나는 웃었다. 아빠, 용서는 아직이에요. 엄마 이야기부터 해요. 그날 아빠가 털어놨다. 사실. 그날 나는 술을 마셨어. 여보가 말렸지만 화가 나서 그는 울었다. 하지만 사고였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거짓말 위 하지만 표정은 부드럽게. 알았어요, 아빠. 천천히 복수는 이렇게, 서서히. 나는 아빠를 브랜드 미팅에 데려갔다. 기자들이 김지은 대표님의 아버지분? 이라고 물었다. 아빠는 자랑스럽게 네, 제가 도왔죠라고. SNS는 화해한 부녀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이건 쇼였다. 아빠를 높였다가 더 세게 떨어뜨리기 위해. 민준과의 갈등이 생겼다. 지은아, 왜 아빠를 미워해? 그는 변했어. 나는 소리쳤다. 너는 몰라. 아빠가 엄마를. 민준은 충격받았다. 뭐? 그게 사실이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비밀을 공유할 수 없었다. 민준은 너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고 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이건 내 복수야. 그날 밤 민준은 소파에서 잤다. 집 안 공기가 무거웠다. 아빠의 다음 반전은 충격이었다. 그는 내 책상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내 엄마 일기. 그는 화를 냈다.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 해.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빠, 진실을 직면하세요. 당신은 살인자예요. 그는 웃었다. 증거 있어?
그땐 사고 처리됐어. 내가 날 고발하면 내 브랜드도 끝장이야. 재벌 투자자들이 알면 그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약한 노이나 미우애모한 늑대였다. 복수가 역으로 돌아올 조짐이 보였다. 3달째. 아빠는 이제 집안의 왕이 됐다. 그는 내 스케줄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지휘했다. 이 디자인이 안 돼. 전통 패턴 바꿔. 그의 아이디어가 브랜드를 더 키웠다. 매출 2배. 언론은 가족 기업의 성공 스토리라고 썼다. 민주는 행복해했다. 지은아, 봐, 이게 가족이야.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아빠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나를 피하고 밤에 몰래 전화했다. 네, 투자 유치됐어요. 곧 돈 들어올 거예요. 조사 결과 아빠는 몰래 내 브랜드를 이용해 자신의 빚을 갚으려 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컨설턴트 명의로 돈을 빼돌렸다. 5억 원이 나는 증거를 쥐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복수의 다음 단계, 아빠를 더 깊이 끌어들여 추락시키기. 한가을 패션위크. 우리 브랜드쇼. 아빠가 백스테이지에서 지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무대 위, 모델들이 한복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박수갈채. 하지만 쇼 후, 아빠가 사라졌다. 민준과 나는 찾았다. 테라스에서 그는 한강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빠, 왜요? 그는 웃었다. 지은아, 내가 날 용서한 척하면서 날 죽이려 해. 하지만 난 살아남을 거야. 내 브랜드를 내 것으로 만들 거야. 그의 계획이 드러났다. 아빠는 과거 네트워크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재벌가 딸 그가 포기한 그 여자와 연결됐다. 그녀가 날 도와줄 거야? 내 결혼 때문에 포기한 거, 이제 갚아줄게. 그는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 했다. 민주는 아버님, 그만하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빠는 넌 가난뱅이 새끼야. 지은이를 망친 장본인이야. 라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나를 보며 지은아, 이게 내 복수야?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거? 나는 무너졌다. 복수가 가족을 해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불태웠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아빠의 반격은 계속됐다. 다음 날 브랜드 이메일에 익명 제보, 김지은의 아버지, 과거 음주운전 살인 주식이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철수했다. 아빠의 지시였다. 그는 웃으며 이제 내 차례야, 지은아. 용서해줄래? 나는 결정했다. 최후의 카드. 변호사에게 증거를 넘겼다. 아빠의 뇌물 기록, 엄마 일기 복사본. 경찰이 왔다. 김 회장님, 출두하세요.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아. 나는 차갑게 아빠, 이게 당신이 날 가르친 거예요. 배신의 대가. 민주는 나를 안았다. 끝났어. 지은아.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재판날 서울지법. 아빠는 수갑 차고 서 있었다. 언론은 패션 CEO의 아버지, 20년 전 살인 은폐로 도배됐다. 브랜드는 위기였다. 매출 반토막. 직원들 떠났다. 민주는 지은아, 포기할까? 라고 했지만 나는 고집했다. 이게 끝이야. 진실이 드러나야 해. 아빠의 변호사는 사고였다. 증거 부족이라고 했지만 내 증언이 치명적이었다. 아빠는 엄마를 죽였고 나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날 버렸어요. 가난한 사위 탓에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아빠는 나를 노려봤다. 지은아, 내가 날 배신했어. 내가 너 키운 거 몰라. 나는 울었다. 아빠, 당신이 날 버린 거예요. 23살에. 재판 중 티스트. 아빠의 증인 그 재벌가 딸이 나왔다. 김 회장님은 날 사랑했어요. 하지만 딸 때문에 포기했죠.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증언은 여론을 흔들었다. SNS, 딸이 잔인해. 아버지를 감옥 보내내 OBS 진실을 말한 용기에 나는 장녀가 됐다. 민주는 지쳤다. 지은아, 이 복수가 우리를 망치고 있어? 아빠의 마지막 반전. 감옥에서 편지. 지은아, 내가 이기면 브랜드는 끝장이야. 하지만 내가 포기할 거래? 엄마의 진실을 인정할게. 대신 나 풀려나면 내 사위 죽일 거야. 위협. 나는 공포에 떨었다. 민준을 지켜야 했다. 재판은 유죄. 10년형 아빠는 끌려가며 지은아, 후회할 거야 라고. 브랜드는 회복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민준과 나는 6번째 집을 팔기로 했다. 새 시작하자. 그런데 트위스트. 아빠의 감옥 편지 속 비밀. 엄마의 죽음은 사고가 맞았지만 아빠는 엄마의 불륜을 알았고 그날 싸우다 일어난 일. 내 엄마가 날 배신했어. 너도 그 피를 이었어. 충격. 엄마의 일기 불륜 흔적. 나는 의심했다. 복수가 무너졌다. 1년 후 아빠는 감옥에서 나왔다. 가석방. 그는 우리 앞에 섰다. 지은아,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브랜드는 더 컸다. 우리는 7번째 집을 샀다. 제주도 빌라. 아빠를 초대했다. 아빠, 같이 살며 용서합시다. 하지만 트위스트, 아빠의 마지막 편지가 진짜였다. 엄마의 불륜 상대 아빠의 사업 파트너. 그로 인해 사업 망했다. 아빠의 배신은 복수였다. 지은아, 너도 날 배신했지만 난 용서할게. 나는 충격. 엄마도, 아빠도, 나도 모두 회색. 결말, 우리는 함께 제주에서 산다. 행복. 아니, 긴장된 평화. 민주는 지게 가족이야 라고. 하지만 밤에 나는 생각한다. 누가 옳았을까?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용서. 아니면 영원한 복수. 이게 삶이다. 한국의 우리 가족의 어두운 이야기.